요즘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말이 들립니다. 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건 그냥 민주주의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원할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물어야 될 게 아니라 그따위 민주주의는 벌써 끝났다를 외치며 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반민주주의 선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쳐넣을 시간입니다. 먼저 오해부터 하나 바로 잡고 갈게요.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라는 건 절대로 독재 시대로 회귀하자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반대자는 곧 독재의 옹호자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저는 애초에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민주주의 이꼴 독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죠. 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의견이 지배적 원리로 인정받는 사회. 자, 국민 전체 중에서 다수가 그래도 동의를 했으니까 그 다수의 동의된 결과물을 우리가 따른다면 국민 전체가 다스리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그런 논리. 왜 눈속임을 할까요? 사실 그거는 국민이 다스리는 사회가 아니죠. 다수가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사회예요. 즉 다수의 독재입니다. 자, 박정희, 김일성의 소수 독재가 나쁜 것처럼 다수의 독재도 마찬가지로 나쁩니다. 왜 누군가의 견해, 왜 누군가의 자유는 존중받지 않고 왜 그들의 의견은 묵살되어야만 할까요? 엄격한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99명의 국민이 빨간머리를 혐오하고 빨간머리를 죽이길 원한다면 한 사람의 빨간머리는 죽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민주주의를 그대로 따라가면 언제든지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죠. 포퓰리즘이나 무책임한 군중 심리를 야기한다라는 비판, 햄버거 쏘면 뽑아주겠다 식의 반장 선거나 다름없다라는 비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냥 투표라는 시스템 자체만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투표와 다수결이 정말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도 매일 저녁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하는지를 투표로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전 국민에게 그걸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각기 다른 다양한 방식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은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나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꼭 누군가는 다수결의 희생자가 돼야만 해요? 왜 항상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강제하고 감시하는 사회가 돼야 되냐고요. 정치적으로 투표로 결정되는 일이 많아진다는 건 그 자체로 우리의 자유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방식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걸 단일한 방식의 강요로 전환하는 거니까요. 물론 전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모두 투표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수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소수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종류의 엄청나게 거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수결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일단 저는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런 합의는 비현실적이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하에 불의가 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그리고 자유를 사랑했던 수많은 저의 선학들의 결론은 민주주의는 절대로 국민 주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독서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책을 읽고 싶어서 또 주변 사람들과 책을 읽고 느낀 점들을 나누고 싶어서 토론을 하고 싶어서 독서 클럽에 가입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열심히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독서 클럽의 수뇌부들이 우리는 독서도 좋지만 사격 연습이 더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회비를 갖다가 총을 사는 데 써요. 사격 훈련을 하는데 우리 회비들을 갖다 써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은 수뇌부라 할지라도 순수한 독서를 원했던 이 회원들이 그 기조에 따라야 될까요? 아니죠.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독서에 대한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나는 독서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독서 클럽이 나의 어떤 의도에 엇나가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나는 이 독서 클럽의 수뇌부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가 없고 회비를 정당하게 갖다 바칠 수가 없어요. 독서 클럽이라는 작은 동아리 공동체가 그런 것처럼 국가 역시도 국민들의 목적, 국민들이 의도했던 목적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다수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투표에 의해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나는 도무지 전 국민에게 세금을 잔뜩 걷어가지고 25만원, 15만원씩 다시 돌려주는 소비 쿠폰 정책에 반대를 해. 하지만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행을 한다? 그러면 나는 나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겁니다. 나는 나의 자유를 침해당한 거예요. 아무리 눈속임을 해도 그것을 민주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게 되는데요.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표가 필요한 게 아니,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누군가가 누군가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고 누군가가 누군가의 자유를 규제하는 정치라는 행위에서 우리는 멀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정치라는 거는 나의 그 자율성과 나의 그 자주성을 부정하고, 적어도 일정 부분 부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 꼭 어떤 다수의 어떤 집합체를 만들어서 그 집합체가 나 또는 내 주위 동료들 또는 소수의 어떤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약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행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꼴이에요.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나 자신의 욕구,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관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하나의 원칙,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그것들을 절대로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그 절대적인 원칙만 지킬 수 있다면 말이죠. 그 원칙을 우리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하고 그 원칙대로 법을 집행해 주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다수결의 집합체를 만들어서 그 집합체가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옳고 뭐든지 권위를 부여해주고 그 권위대로 다른 많은 개인들이 질질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것이 올바른 국민주권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자,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들이 열심히 정치에 참여한 결과가 뭐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민주적으로 정부가 구성되고 하는 이 결과들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선출이 된 후에 했던 정치적 행태들 만족하시나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서로가 다수파의 위치를 선점해서 상대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무조건 우리식의 방식이 맞아 라는 것들을 사회 전체에 강요하고, 각종 갈라치기와 소수파 탄압들이 사회의 온 부문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토록 떠받들던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결과물이에요. 민주주의를 넘어선 보다 훌륭한 이상사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나는 너를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를 통제하지 말아다오. 이 원리가 구현된 사회입니다. 굳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현안이 있으면은 굳이 다수 소수를 나눠서 희생자를 양산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결정을 주체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는 원칙을 세우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강제적으로 하진 말자는 겁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지배를 통하지 않고서도 진보와 개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문명사회의 발전을 일으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어떤 사회적인 역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왜 못해요? 개인들, 그리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들이 얼마든지 그 역할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속고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권을 바꿨을 때 우리네 살림살이도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역사가 증명하는 거는 그 수많은 사회적 가치들을 정부가 담당하고 국가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자발적인 민간 단체들, 자율적인 기업들이 담당했을 때 효율성, 가격, 그리고 공정성, 부정부패와 관련된 측면 모두에서 훨씬 더 우월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국가가 우월하면 국가가 모든 걸 틀어지고 있는 소련,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도 잘 살아야지. 정부가 자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개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있는 나라일수록 잘 산다는 거 여러분이 다 보시고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정확히 그 원리에 역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수가, 국민이 정치를 참여한다는 그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다수가 의제를 결정하고 선점하고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보고 보수고 할 것 없이 국가를 통해서, 민주주의적 다수결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이루려 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배격해야 돼요. 진보주의자들의 꿈 좋죠. 복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철폐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너무 좋은 가치들이에요. 보수의 가치? 왜 안 좋겠습니까? 부국 강병, 자유시장, 전통의 수호, 너무 훌륭한 가치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가치들은 정부를 통해서, 투표와 다수결을 통해서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부, 투표, 다수결은 이 모든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절대로 그들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정치에 희망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나라가 잘 살게 될 거야, 정의가 실현될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했으니 이제 나라가 망할 거야, 다른 누군가가 필요해, 이 사람이 답이야, 아니야 저 사람이 답이야 라고 하는 그런 낡고 구시대적인 민주주의적인 발상에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바로 민주주의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할지를 논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는 민주주의가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진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사회, 투표와 다수결로 결정되는 사회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살고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려 들지 않는 그런 사회, 정치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 공존, 그리고 개개인들의 비전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사회, 그 꿈의 사회를 열어가는데 저희 리버테리언 페이퍼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